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의 마지막 방송. 비욘디 방송 계속 있고요.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10시 한 25초가 좀 지나고 있고요. 야, 비욘디 스튜디오가 연말 분위기가 확 나네요. 예, 제가 연말 느낌이 거의 안 나서 올해는 정말 한 해 마무리가 돼도 연말 느낌이 진짜 안 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스튜디오에 딱 앉자마자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여서 오늘 주제에 딱 또 맞지 않나?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딱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마지막 한 주죠. 마지막 한 주의 시작.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휴가를 좀 연달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말이면은 또 어떤 회사 같은 데서는 연말 뭐 한 주는 그냥 좀 쉰다거나 이런 데도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유 있게 여유를 보내고 계시는 뭐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되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상과 변함없이 한 주의 시작을 가지시면서 이게 연말인지 연초인지 연중인지 이것도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튼 한 주의 시작을 가지면서 저도 안 그래도 이때까지 비욘디에서 어떤 방송들을 했나 쭉 좀 찾아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진짜 뭐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뭐 어떤 게 조회수가 좀 높게 나왔나 이런 것도 좀 보고는 했었는데요. 물론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하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방처럼 1년 동안 일주일에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을 여러분들하고 보내왔던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시작 여러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면서 오늘은 사전 질문도 있어서 이것도 약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웃지마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선생님 기다리고 싶어 일찍 등교했어요. 라고 시작 전에 이미 와 계셨고요. 시작하자마자 윤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네, 윤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최고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셨고 유희님은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근데 그죠 한 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주래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된다고 하니 참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걸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시간이 나이가 들면은 빨리 흘러가는 이유가 있나요? 뭐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세포의 어떤 분열 주기 이런 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유전자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이게 장수 유전자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끝에 무의미하게 길게 붙어 있는 그 염기 서열이 그게 나이가 들면 점점 짧아지거든요. 분열을 하면 할수록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짧아지는데 그게 짧아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마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어릴 때는 많고 많은 게 시간이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할 게 너무 많긴 하던데, 나이가 들수록 직장 생활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유 있게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 없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 버리는 거죠.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이 한참 더 많이 들면 할 게 없어지는데 맨날 어르신들이 시간이 너무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져서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노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유 나는 할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 근데 후자면 약간 슬프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역들이니까요. 그리고 사라 형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유희님 우리 지치고 힘드신 PD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PD님들한테도 인사해 주셨네요. 예, 오환님께서는 오늘도 방송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근데 죄송한데 내년에도 방송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쵸. 저는 내년에도 돌아옵니다. 내년에도 돌아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주합80님께서는 네 저랑 PD님한테 인사해 주셨고요. 유희님께서는 50대인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요. 우리 95세 할머니는 저보다 2배 빠르실까요? 하셨는데 빠른 이유가 다르죠. 유희님도 신경 쓰실 게 정말 많으시잖아요. 웃기지만 님께서는 인기쟁이 선생님 하고 내년 같이 할 수 있군요. 하고 이제 내년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비욘디 스튜디오로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문이 이렇게 딱 닫히려고 할 때 누가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이것도 제가 쓸데없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타이밍과 제가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타신 다음에 내가 열린 버튼을 눌렀을지 닫힌 버튼을 눌렀을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순간. 이것도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상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지만 그분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시는 중간이니까 이제 센서가 인식해서 문이 열리는 거랑 제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그 타이밍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제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 하더라도 문을 열릴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 안에 타고 있던 저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닫힌 버튼을 눌렀을까 열린 버튼을 눌렀을까 뭘로 판단했을까가 순간 그냥 궁금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TV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 정중환 선생님이시죠든 뭐 이광민 선생님이시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제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정중환 선생님이시죠? 혹은 뭐 이혼승려 캠프 나오시는 뭐 이러면 제가 네 이랬으면 TV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길래 이거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이거를 인기쟁이 선생님이라고 웃기지만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순간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보나리님께서는 사실 시간은 공간과 함께 미리 표면장처럼 퍼져 있는데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은 그 시공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철학적인데? 너무 철학적인데요. 네. 시간은 공간과 함께 미리 표면장 속에 퍼져 있는데 사람을 비롯한 생물체들은 그 시공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머물러 있는 건데 사람이 그걸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철학적이다. 네. 네. 사전진물도 하나 누가 주셨는데요. 사전진물도 뭐 그래도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아마 그 비욘디 게시판에 사전에 올려주신 질문 같아요. 정신과 질문.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강박성 인격장애가 있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책과 논문은 성격에 대해서 만 7세 미만에 형성된다고 하는데 저는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로 살아와서 몇 가지 중요한 성취를 이뤘지만 인생이 피곤해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네요. 어떤 식으로 성격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고통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하셨는데 일단은 메인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성격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바뀔 수 있나요?라고가 메인이죠. 메인이죠. 근데 당연히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바뀔 수밖에 없기도 하죠.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경험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 가지고 좀 수정되어 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얘네들이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에 또 영향을 확 줘 버려요. 물론 후자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경험이 우리의 삶의 가치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겠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트라우마가 일정 부분의 그 시작점이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바뀌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과 사의 어떤 그 갈림길에 대한 거를 충격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건 암이라는 트라우마가 가져다 준 하나의 2차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간 뭐 너무 일에만 치중하면서 본인의 삶을 막 뭐 건강도 생각 안 하고 갈아 넣었던 거에서 예 방향을 바꿔서 내 삶에서 내가 그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걸 다시금 되찾기도 하시고 진짜 어떤 분들은 종교에 귀의하시기도 하시고 이건 되게 완전 달라지는 영역이죠. 근데 이거는 좀 급격한 충격에 의한 변화라면 이런 건 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약간 뭐랄 그럴까요? 구도하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삶으로 네. 삶을 성찰하는 형태로 그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삶을 서서히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대표적인 건 종교겠죠. 네. 우리가 어떤 뭐 삶에서 직장이나 일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삶의 영역에 치중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조금씩 매주 일정 시간을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삶의 형태를 쪼금씩 바꿔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정신과에서나 뭐 심리 상담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내 삶에서의 어떤 바꿔야 될 부분들을 끊임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예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즉 분석가나 상담사가 혹은 정신과 의사가 끊임없이 나를 예 그 사람의 건강한 시각에서 나를 바라봐 주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나한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아니야. 너 이런 것도 지금 영역상이 있어. 너의 삶에서 지금 너가 봐야 될 부분들에 이런 게 있어. 너의 모습에서 이런 것도 있어. 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거야. 너가 그래도 여기에도 중점을 좀 두면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어."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거. 그게 상담사나 분석가나 정신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건강한 영역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모습을 더 이렇게 부스트업 해 주는 식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일정 부분 바꿔 주죠. 즉 지금 강박성 뭐 성향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계신데 내가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패턴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내가 강박성 성향이란 것 자체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먼저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걸 그 누군가가 내 삶을 같이 바라봐 주면서 내가 못 보는 영역들을 이렇게 뭐 때로는 지적해 주고 때로는 이해해 주고 때로는 공감해 주고 예.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박성 성향으로 인한 성취에 대한 걸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겠죠. 네. 음. 네 그래서 갑자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의 주제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티파니에서의 아침물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그리고 주아80 님께서는 살아보니까 인간은 꽤 외모, 태도, 말투, 제스처 등등등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생각인데 카라얀이 지휘자죠. 카라얀이 옥동자 같이 생겼으면 지금처럼 전설이 아니었을 테고 서태지 이런 분들도 옥동자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까지 유명세가 없었겠죠. 저도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가게에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끔 받기는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니 옥동자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 그죠. 근데 이제 비록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기고 못생김의 기준도 있죠. 미남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내가 내 외모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외모가 호감이 될 수 있고 불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즉 미남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나의 외모에 대한 그 자격지심을 가진 채 있다 그러면 이건 남한테 불편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눅 들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외모에 대해서 설령 내가 미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외모의 강점에 대한 부분이든 내가 줄 수 있는 호감에 대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그 불호가 아니라 호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든 외적인 기준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해 마무리인데요. 한 해 마무리인데 그래도 오늘 주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쭉 봤었어요. 안 그래도. 예, 제가 비욘디에서 이제까지 어떤 컨텐츠들을 쭉 해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생각나는, 예, 때로는 좀 무거운 주제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좀 가벼운 주제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조회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 근데 만약에 조회수가 엄청 높았다 그러면 또 되게 부담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보면서 느꼈던 건 한 해 동안 참 저 스스로 비욘디 열심히 해 왔다. 음. 음 객관적인 평가가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전에 메모랑도 일정 부분 일맥상통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조회수나 뭐 좋아요가 어떻든 간에 제가 다양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때로는 짓눌릴 수 있는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매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서 때로는 제가 지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버벅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정신없이 진행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1년간 따박따박 매주 아침 월요일 날마다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 이거에서 뭔가 이렇게 지잉하고 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다가도 느끼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 아침 시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항상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저랑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아침을 같이 시작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 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래. 계속 한 주라 그러네. 예. 우리가 한 해에 항상 그 마무리 시점이 됐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얼마만큼 잘했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지? 네.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뛰어났지?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올 한 해도 참 잘 견뎌왔구나. 잘 버텨왔구나. 꾸준히 견뎌냈구나.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물론 인생에서 엄청난 성취가 있으면 좋죠. 네. 올 한 해 대박 났어. 좋죠. 부럽죠. 하지만 저는 그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해를 다 대박만 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올해 대박 났어. 내년에도 대박 났어. 그 내년에 내후년에도 대박 났어.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굴곡이 있죠. 때로는 한 해 좀 힘들었어. 예상만큼의 성과가 나오진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계속 하고 있어. 해왔어. 견뎌냈어. 그렇다 그러면 그 한 해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어. 나 무너지지 않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할 때 물론 내가 올 한 해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도 해냈고 이런 성과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험도 해봤고 이러한 도전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쭉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는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성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또 반면에 성취 얻은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동기부여를 또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래 나 열심히 살았어. 계속 하려고 노력했어.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비교가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비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SNS에서의 어떤 그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에 대한 경계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 비교가 뭐가 나쁘겠어요. 네. 비교가 나쁘다고 이해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든 성과나 성취를 스스로가 깎아내리게끔 되거든요. 남들과 비교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남들보다 잘났을지 못났을지 뭐 내가 더 많은 걸 이뤘을지 못 이뤘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했고 그 과정 중에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올 한 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독이고 응원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지치지 말아야지. 이게 가능한 걸 거고요. 그거 없이 나 뭐 올해는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못 이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남들보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올해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년에는 마음 다잡고 이런 것 좀 해보자. 뭐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해의 목표나 새해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가 버리면은 이건 또 작심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떤
건강한 동력 기반에서 무언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책에 기반해 가지고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세 지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지금도 어수선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 한 해 그래도 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왔다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연말 나를 위한 선물 같은 것도 좀 해주자고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나 자신을 그것만으로도 나 잘 2025년 한 해 잘 살아냈다 한다면 그래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는 약간 그런 건 보거든요. 한 해 뭐 운세 뭐 이런 거는 안 보지만 안 보지만 그 교수 신문에서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5년에도 한 해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이게 때로는 약간 정치적인 게 끼이는 듯한 단어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 한 해에 우리나라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낄 법한 사자성어를 그래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꼭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의 사자성어, 2025년 교수신문에서 이야기한 사자성어가 변동불거라 그러더라고요. 변동불거가 이제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자, 아닐 부자에 거할 거자, 있을 거자. 그래서 변동,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 올해의 한자성어라고 하네요. 뭐 저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변했다. 다이나믹하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빨리 알 수 없이 변한다. 좀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여도 참 좋은데 우리가 있을 곳에 우리가 있어도 참 좋겠는데 사회가 너무 야속하게 너무 거침없이 혹은 잔혹하게 바뀌어가고 흘러간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움직이지만 우리 사회도 너무 뭐 급격하게 바뀌어간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사자성어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25년도도 정말 많이 바뀌어갔죠. 교황님이 바뀐 게 올해죠. 올해 교황님도 바뀌셨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요즘은 그런 느낌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연예인분들 중에서 되게 나이가 있으신 연기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 그랬는데 요즘은 특히 뭐 요번에 이순재 선생님 돌아가시거나 또 나 순간 생각이 안 나네. 개그맨 분 중에서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 해에 2025년도에 있었던 일들 같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주셨는지 좀 볼까요? WTI7님께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올해 마지막 방송.
네. 어 질문 주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유인님께서는 "이번 해도 열심히 산 저를 위로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번에도 수고 많았거든요." 하셨고요. 네. 음. WTI 세븐님께서는 "원장님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뭐 당분간은 계속 바빠지지 않을까요? 예. INF1234님께서는 "선생님 방송을 은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하게 해 주시는데 아마 지식과 인품이 어우러져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순간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내미가 요즘 "아빠가? 겠냐?" 막 이런 "올 한 해 감사했어요. 이스캠에서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합80님께서는 "저는 평소에 저각성 상태가 꽤 있는데 선생님이 톤이 높으셔서 각성 효과가 있어서 참 유익합니다." 그쵸. 제가 톤이 높죠.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텐션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각성시켜 드린다는 게 다행입니다. 네. 음. 네. 또 볼까요? 웃기지만 님께서는 "그렇죠. 꾸준함이 주는 뭉클함이 있죠. 요즘 저도 꾸준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오하님께서도 "원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말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고 올해 잘 견뎠구만." 이 생각뿐입니다. 웃기지만 님께서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무엇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따박따박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 그게 가지는 강점이 있죠. 음. 유인님께서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죠. 포기는 없어요. 못 먹어도 고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음. 아. 아유 "눈물 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속 계시네요. 오하 님이나 웃기지만 님이나.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는 "저 자신도 잊지 않고 칭찬해 주는 한 해의 끄트머리." 예. 길목에 네 길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아. 건강이 최고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일, 공부 등 모든 일에 집중하는 성격이에요. 이로 인해 긍정적으로 일이나 공부에 성취감은 있으나 집요함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강점이에요. 완벽주의가 제일 안 좋은 게 이거거든요. 여우와 심포도잖아요. 여우와 심포도도 완벽주의예요 따지고 보면. 네. 가다가 저기 위에 있는 포도를 발견해서 먹고 싶은데 저거를 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완벽주의 성향이죠. '나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따야겠어.' 근데 막상 과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저거를 내가 못 먹고 지나간다 그러면 나의 완벽주의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저 포도 실 거야.'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나의 완벽주의를 달래주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이 완벽주의는 나로 하여금 예 무언가를 회피하게 만들어 버렸죠. 네. 못 먹더라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내 완벽주의를 채우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완벽주의는 예 도망만 안 가면 우리 삶에 좀 피곤하기는 해도 계속 우리를 그래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죠. 몽순이 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선생님 방송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일 주일에 2번 방송해서 뵙고 싶어요." 아유 뭐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꼭 뭐 비욘디에서 일 주일에 2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뭐 나쁘지 않은 것만 하다면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고만 한다면 자주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죠. 유인 님께서는
원장님의 목소리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올 한해 비욘디 방송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방송 내용과 관련 없이 그래도 질문 주신 분들 것도 좀 질문을 조금 답변 드려볼까요? 이정옥님께서는 저는 강박증량 복용했었는데 좀 좋아져서 이제는 필요할 때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강박 증상이 힘들어져서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때 다시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져서 뭐 지금은 필요할 때만 먹고 있어도 괜찮은데 다시 뭐 옛날 약으로 꼭 먹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만 이거를 좀 같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지만 이제 막상 우리나라 의료 환경상 약에 대한 걸 꾸준하게 조절하면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좋으시겠죠. 고양이님께서는 조현병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데 숨이 막혀서 못 쉰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하면서 쿠에타핀을 처방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지면은 우리 몸이 긴장되어 버립니다. 긴장되어 버리면 주로 나타나는 반응이 심장이 빨리 뛰고 숨 쉬는 게 갑갑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건데 저는 신경안정제보다는 쿠에타핀 계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쿠에타핀이 뭐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생각들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INF1234님께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운동을 안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설득하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설득해보고 좋게도 얘기했는데 하기 싫어해서 안 하네요. 남편분도 의사시라고 하시네요.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수술을 할 때 피곤하면 안 된다고 그걸 핑계대면서 운동을 안 하신다는 거죠? 고집이 강하고 자주 이야기하며 화내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이렇습니다. 1번, 운동은 힘들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뭐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운동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운동은 힘들기 전까지만 한다. 남편분이 피곤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지장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운동을 한다면 저는 그냥 두 가지 뭐랄까요? 팁을 드립니다. 하나는 시간은 정해야 된다. 시간 날 때 운동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무조건 정해야 된다. 일요일이면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주중이면은 몇 시부터 몇 시. 이거는 딱 지정해 놔야지 가능하지. 시간 날 때 운동한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거창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래서 가벼운 운동부터 하는 거를 무조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팁이 있다면 혼자서 안 하는 거. 혼자서 한다 그러면 죽어도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은 1번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때문이고요. 매주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안 가면은 좀 쪽팔리죠. 두 번째는 저는 옷 안 갈아입고 합니다. 그냥 옷 안 갈아입고 합니다. 지금 복장 그대로 합니다. 왜냐면 옷 갈아입고 이러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데 슥 가가지고 슥 운동하고 슥 옵니다. 근데 땀이 안 난다는 얘기죠. 힘들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혼자서 운동 안 합니다. 제일 좋기로는 그 누구랑 약속을 맞춰가지고 친구랑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친구랑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웁니다. 저를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운동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특성상.
예, 제일 좋기로는 그 누구랑 같이 뭐 가족끼리 약속을 맞춰서 가든 친구랑 가든 이래서 약간의 그 혼자서 안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근데 뭐 남편분 의사 선생님이시고 하면은 비용은 뭐 조금 덜 부담되실 테니 아예 그냥 뭐 운동을 강하게 시키지 않는 뭐 선생님을 하나 붙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PT가 됐든 뭐가 됐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강하게 시키지 않는. 그래서 한 번 갈 때 뭔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할 때 힘들다? 예.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취감이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할 때 힘들면 그 다음에 갈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도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운동 왜 해요?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운동 효과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꾸준히만 하면. 아... 또, 네. 산너머님께서는 네, 시누이 분이 희귀암이셔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국립암센터를 같이 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마 다리 쪽에 있는 암이셔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기가 힘들으셔서 시누이 분을 챙겨주시는 거겠죠. 근데 아마 정말 고마워하실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암 경험자분들이 특히나 내가 정말 필요한 영역, 진료를 보는 건 진짜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뭐 스스로 하시거나 뭐 해도 되는데 내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영역을 그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거죠. 진짜 큰 거예요. 저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산너머님께서 그 신의 분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네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KJ님께서는 새해 맞이 정신건강 위해 해야 할 것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요즘 제가 조금 꽂혀 있는 주제인데요.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머리 안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뭐 세 가지라고 얘기할게요. 세 가지라고 제가 지금 한 해 그래도 내년 새해 조금 저한테 챙기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유가 있을 때 즉 제가 아침 시간에 다른 일정이 조금 없을 때 아침에 조금 가볍게 산책을 좀 해보고 싶다. 이 아침이란 기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어나는 기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좀 전 늦게 일어나니까, 예. 뭐 10시나 11시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일어나서 아침에 산책을 좀 해보는 거.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조금 걷고 시작해보는 거. 그거랑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일찍 자보려고 하는 거. 이 일찍이라는 것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러니까 저한테 일찍 잔다 그러면 한 11시에서 12시? 네. 쯤 자보는 거. 네. 그거랑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욕조에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면서 좀 이렇게 뭐 그때 읽고 싶은 문학 작품 같은 거 좀 읽고 싶은 거? 세 개 다 뭔가요? 세 개 다 내 삶에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거. 내 삶에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거.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해 맞이 정신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한다면 뭐 크게 보면 이제 나한테 여유를 주는 거고 그 나한테 여유를 주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침에 좀 산책하는 거,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적절한 시간에 때 잠에 드는 거,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반신욕하는 거. 요거 셋 중에 한 개라도 할 수 있으면은 저한테 일주일의 삶 중에서의 약간의 우리가 포즈라 그러죠. 약간의 멈춰 있는 시간?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윤희님께서는 아까 INF님께서
남편 운동시키고 싶은 거에 대해서 유인님은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남편 생명보험을 들었더니 남편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 웃기지만님께서는 귀차니즘을 극복하신 광민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극복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귀차니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WTI님께서는 역시 생각 없이 그냥 즉시 복잡한 절차 없이 해야 하네요. 네, 약간의 강제성도 있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허스키님께서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감정이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방법 찾아 헤매는 걸로 이어지는 듯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머리 안에 생각이 많아지면 우린 일단은 헤매요. 우리는 머리 안에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은 가급적 심플하게. 그리고 거기서 또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이어지는 생각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의미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붙잡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신과 약 트렌드 중에 대표적인 게 도파민 계열의 약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 도파민을 살짝 이렇게 조절해주는, 낮춰주는 약물을 여러 가지 질병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생각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합니다. 네. 그래서 10시 46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2025년도 제 방송 마지막 방송도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 2026년도 새해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전화,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전화 같은 저죠. 같은 저죠. 물론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2025년도와 2026년도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제나 다를 바 없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삶을 따박 걸어가면서 때로는 좀 힘겹더라도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함께하는 지금 저희 채널에서 저희 지금 방송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처럼요. 이건 비교가 아니거든요.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간다면 2026년도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여유도 있고 또 성취나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26년도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다독일 수 있다면 그게 삶에서의 행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내일이면 30일, 모레면 31일, 그리고 2025년도가 마무리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2026년도 월요일 아침 10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